자, 박일로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박일로에다가 형광펜 쳐주시고, 박일로의 시는 여러분들이 제막매가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동기로 세몸되어 한몸 같이 지내다가 부하운 어디 가고 돌아올 줄 모르는가? 알겠지? 예, 그래서 석양의 문 밖에서 한숨 겨우 하노라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시조가 제막매가랑 좀 묶였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박일로의 어떤 문학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가사 작품이야. 알겠지? 가사 작품으로 누앙사라는 것이, 누앙사라는 게 있어요. 누앙사. 요 누앙사는 고등학교 1학년 현재죠. 내년은 교과서가 바뀌니까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천재교과의 학습활동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누황사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가사로서 성상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탄은 전쟁가사입니다. 전쟁가사. 그 다음에 누황사. 누황사는 가난함과 안빈일념 두 가지를 드러내요. 가난, 안빈일념. 가난, 그 다음에 안빈일념.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성상탄 같은 경우는 전쟁가사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그 다음에 태평성대에 대한 어떤 소망, 요걸 나타냅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하고 그 다음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 작품인데, 누황사는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두 가지는 출제가 다시 한번 될 수가 있어. 알아듣겠지?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한번 완벽하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아듣겠지?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봐서 성상탄을 우리가 뭐 좀 나중에, 다다음 주겠구나,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상탄과 관련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배웠을 때의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요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시간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단독 출제가 될 때, 알겠지? 그때가 기회입니다. 단독 출제라고 하면 보통 수능에서 단독 출제될 때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시험지의 지금의 맨 마지막은 1, 2학년이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는 친구들은 선택지가 이제 선택이 없고, 그 다음 지금 3학년들은 또 선택이 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맨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45번이겠고 지금 35번 쪽으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고전이 단독지문으로 나왔을 때 한번 먼저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배우면 당연하게 시간이 주는 게 맞아. 알아듣겠지? 그 생각해 주시고, 다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의역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직역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원문이 있는 쪽으로 수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원문이 필요 없는 경우들은 해석이 좀 되어 있는 거. 알아듣겠지? 이제 원문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옛날에 그 아래야 써 있는 거 있잖아. 훈민정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석을, 그러니까 원문. 되도록이면 뭘 중심으로 봐라? 원문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를 해라? 직역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역에서 의역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비유나 상징을 집어넣는 쪽으로. 됐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뭐를 보자? 그렇지. 거기에 나와 있는 전국연합까지 포함시켜서 보기가 나와 있는 거. 됐지? 이 보기들은 다시 섭렵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의 틀? 그걸로 좀 잡아놓으란 얘기야. 알아듣겠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조홍시가. 자, 요거 연시조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요거 여러분들 내신에서 많이 봤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로 많이 봤냐면 요거 풍수지탄. 풍수지탄의 뜻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죠. 그지? 풍수지탄하고 구별해야 될 한자성어. 최근에 수능에는 한자성어가 안 나오지만 이해 갔나요? 근데
뭐 선택지에서 뭐 한두 개로 뭐 나올 수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내신에선 중요하잖아. 그래서 풍수지탄에서 탄 들어간 한자성어들이 있었죠. 그지? 탄 들어간 한자성어 뭐뭐 있냐? 빈칸에다 한번 써볼까? 자, 풍수지탄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 풍수지탄. 나라가 망한 슬픔 알죠? 맥수지탄. 시기를 놓친 한탄. 만시지탄. 그 다음에 망양지탄은 두 개가 있어. 한자가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요. 망양지탄은 두 개. 그 다음에 비육지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정도 한번 찾아보셔갖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풍수지탄하고 맥수지탄은 많이 나오는 단어고 주제적 측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풍수지탄 자체는 죽음과 관련돼 있는 것이 모티프가 되는 거니까 죽음과 관련된 시들 공부할 때는 꼭 연결시켜 주시고. 됐지? 이때 죽음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지. 임금의 승하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 그렇지. 뭐 가족의 사별, 그 다음에 부부 사랑하는 사람. 됐죠? 뭐 요런 쪽까지. 됐죠? 가족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그 다음 자식. 됐죠? 자식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내신으로 앞으로 이제 1학년에 새로 첨가되는 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죠? 유리창 같은 거. 제망매가는 올해 또 들어가요. 개정되더라도. 이해갔지? 이제 그 정도는 한번 좀 기억해 주셔서 자식의 슬픔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됐지? 그게 초점이죠. 이거 좀 알아두시고.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기 설명한 것 중에 정서를 드러내는데 그 정서의 회화적 이미지를 입혀서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정서의 회화적인 걸 입힌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서적인 측면을 시는 거의 대부분은 구체적 형상화를 시키잖아. 이해가 가니까 어떤 사물로 표현을 다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지용 씨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모더니즘적 계통의 이미지화가 되게 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아. 알아듣겠지? 그래서 뭐 조홍시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서 공부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냥 요 안으로만 이제 들어갑시다. 자, 우선은 일수 한번 봅시다. 일수.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자, 반중. 요때 반자는 한자도 찍어두자. 밥상이야, 밥상. 반중할 때 반자 어디서 봤니? 저번 주에. 반송. 반송 기억나? 반송? 고산구곡가? 반송이 뭐야? 밥상처럼 널따랗게 퍼져 있는 소나무. 그래서 그 소나무 밑에서 뭐 했다고 그랬었어? 강학했다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소나무에서 바람이 타고 흐른다. 그래서 바람이 타고 흐르는 게 뭔가 좀 자연의 아름다움, 여유로움도 있지만 학문이 퍼져나가는 것에 중의성도 있다고 그랬었죠. 맞아, 틀려? 기억나요? 미래가 보이는데 이것도 표정 보니까 자, 반중 조홍감. 요거 영상은 찍어놓고 계속 여러분들 그 연결해 놓을 테니까 뭐 들으세요. 계속 알아듣겠지? 추가로 찍게 되면 AS 해줄 테니까요.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반중의 조홍감이 자 그냥 어려우면 그냥 감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감. 됐죠?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곱게 보이는 아주 고와 보이는 거야. 보이는구나. 그래서 뭐 홍자 있으면 무조건 시각이야. 됐나요? 좋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원직도 하다마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조에서 어려운 건 바로 요거 때문이지. 고사 인용되는 거. 다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고사가 인용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 됐죠?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알 수 있겠죠? 고사에 대한 걸 모른다면 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석해봐라. 뭘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화자의 내면 세계를 해석해라. 이해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고 한다면 뭐 육적이나 왕상이나 맹종이나 노래자에 대한 고사들 한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고사를 통해 드러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찾는 거. 됐지? 그래서 두 번째 연과 관련,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의 중장과 관련 있는 고사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육적이 원수를 찾아갔다가 대접받은 유자를 품고
나오다가 떨어뜨리자 원술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니가 요 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훔쳤다. 이해갔니? 그래서 그 품성을 이제 알고 요 사람한테 이제 상을 내리는 뭐 요런 얘기죠. 그래서 효야 효. 알겠지? 한 김에 밑에까지 같이 읽으면 왕상이라는 사람은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려고 한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것도 효죠. 됐나요? 그랬더니 잉어가 튀어나왔다. 됐죠? 그 다음에 맹종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겨울 대습에 들어가 탄식하니 눈물이 떨어진 곳에 죽순이 나왔다고 했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이 감탄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지? 노래자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한자 알지 않나요? 노래지희? 써놔. 노래. 한자성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신할 땐 중요하니까 노래지희. 됐죠? 그래서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야, 어휘를 한번 잠깐만 넓혀보자. 자, 70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뭐 일은 이거 말고 공자가 얘기했던 거. 15살 뭐야? 15살이면 너희가 몇 학년 때지? 중2 때 아니야? 그때 뭐 하라고 많이 들었어? 공부 좀 하라고. 됐지? 그래서 뭐 해라? 학문의 뜻을 둬라. 지학. 됐지? 20살이 되면 대학도 가고 관직 이렇게 해야 되지. 요거는 약관. 관을 쓴다고 좀 생각해. 30살이 되면 일입. 뜻을 이루고 40은 알죠? 무슨 나이라고 그래? 그러지. 불옥의 나이라고 하지. 불옥. 50이 지 천명. 60은 이순. 70이 뭐예요? 70이 종신. 선생님 쓸데없는 어휘 왜 하나요? 이건 쓸데없는 어휘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자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란 얘기는 역설적으로 15살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예전의 중이나 지금의 중이는 비슷했나 봐요. 이해 갔지? 15살. 20살이 되면 약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관직에 올라갔어야 되는 나이겠지, 그지? 일입이라는 건 이제 뜻을 이루게 되는 거. 됐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좀 빨랐잖아요. 이해 갔지?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40세가 되면 어느 정도 또 우리도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됐지? 뭐 또 꿈을 찾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요거는 유혹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지천명은 뭐야?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천명을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이수는 뭐야?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려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 나이가 좀 많으면 마음이 좀 작아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별 얘기가 아닌데도 어르신들이 쉽게 삐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거에 대해서 꼬장꼬장 하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 종심. 마음이 하는 대로 따르더라도 모든 게 다 뭐 자연의 순리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됐지? 일입 뜻을 세우는 거야. 이루는 거야. 뜻을 이루는 거. 됐죠? 뜻을 이루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됐어?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해 갔죠? 자,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지금 회귤고사 읽었죠? 바로 여기. 유자가 아니라도 품원직도 하다마는 무엇을? 그렇지. 조홍감을. 됐나요? 요 조홍감을 품원직도 하다마는 이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회귤고사를 딱 떠올리면서 됐지? 이거를 내가 품어가고 싶다. 그 고사처럼. 됐지? 그래서 고사를 인용한 거 여기. 자, 하다마는 요런 어조 잘 봐야지.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하지만. 됐죠? 그건 하지만. 뭐뭐다마는 하지만이라고 쓰면 돼요. 뭐뭐다마는 하지만 품어가 반기리 이런 거 우리 해석 잘해야죠. 청산별곡 배운 사람들 알잖아. 오리도 가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반기리
됐나?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돼. 반길 사람이 없을 새. 그것이 서럽다. 글로 서러워하노라. 서럽다. 정서 표출이 어때요? 직접적이지. 문학에서 정서 표출이 직접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비유나 상징 같은 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잖아. 그러니까 직접보다는 간접을 많이 활용하니까 직접적으로 정서가 표출될 때는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거 좀 알아두시고. 반길이는 반길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것도 청산별곡 같은 거 안 배운 친구들은 한번 다시 해놓으시고요. 반길이, 반길이 됐나요? 연철된 거야. 반길이 없을 셈 글로 서로 하노라.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돌아가신 거죠. 이해갔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란 말 들어봤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그걸 우리가 천붕지통이라고 불러요. 천붕지통.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인데 원래는 요거는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쓰던 용어인데 뭐 슬픔을 나타낼 때 뭐 다 써도 괜찮아. 천붕지통. 주요 작품이라는 부분의 3쪽입니다. 자, 그다음 풍수지탕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별과 관련된 거, 그거 기억해줘.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부터는 좀 간단합니다. 왕상에 리어잡고 맹종에 죽순 걷거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됐지? 그러니까 지금 고사 다 나열한 거죠. 왕상 됐죠? 그 다음 맹종, 그 다음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저번에 문학 같은 거 했을 때 그 문학 기본반에 있는 영상은 내가 다음 주에 올려줄 거고 프린트도 다 줄 건데요.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니까 과정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나열했을 때 그 나열의 개념이 좀 헷갈려 있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것도 고사 나열.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왕상에 리어잡았다, 맹종의 죽순 꺾었다, 검던 머리동 노래자의 옷을 입었다, 일생의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뭐 같이 하겠다, 요거 조심해야죠. 저 어떤 고사를 인용했을 때는 거의 보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대상들과 나를 대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비유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지. 그것처럼 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될 때도 있어. 내가 더 낫다, 내가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비유인지 비교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비교가 나오는 경우에 자연 친화적인 시들은 전부 다 뭐가 나와? 자기가 훨씬 낫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내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증자같이 하겠다라고 그랬으니 이 앞에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내가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양지 성유라는 건 화자에 실천하고자 하는 대상이 효기죠. 이해갔지? 그걸 잘한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찬도 포함되어 있을 거야. 됐죠?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더텅이나 우리 마달이나 바이블이나 이제 마더텅 해설지는 내가 주기는 할 거고요. 그건 이제 줄 거고, 뭐 마달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우리가 따로 문학하는 것들의 해설지도 내가 보내주긴 할 건데, 해설지를 제발 꼼꼼히 읽어. 꼼꼼히 읽다 보면 그 안에 내포적인 의미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전가팔곡 같은 거 하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복이나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내신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20년치의 모의고사는 다 풀 수 없지만 20년치에 등장하고 있는 고전의 보기는 다 읽어보는 게 좋다. 알겠지? 가능하다면 전국연합까지. 근데 너희들이 못 읽으니까 내가 프린트에다가 이제 좀 덧붙여주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기억이 없다거나 이런 게 가끔 있는 건 그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보기를 읽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되도록이면 없게 만들어야 되지만 하다 보면 다음날 또 바뀌어. 오늘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가잖아? 아, 저것도 한번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넣다 보면 계속 이게 뭐랄까 좀 오류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넣어줄 테니까 계속 읽어봐.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이제 다짐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죠? 증자가 차겠다. 다짐이야. 다짐.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수에서도 고사 인용해서 뭐 한 거야? 그렇지. 실천. 그죠? 효를 하겠다라는 실천에 대한 다짐을 드러낸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뭐 사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신사임 등의 사친도 한번 꼭 찾아서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갑시다. 제3수. 만균을 늘여내야 길게 노랄 꼬아 구만리 장천의 가는 애를 잡아매겠다. 자, 봐. 만균이란 단어는 나중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예. 자, 늘여내야 길게 노를 꼬았다. 자,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무엇인가를 됐죠? 무엇인가를 늘여내서 길게 노를 꼰다. 그지? 꼰다라는 말을 본다면 뭔가 노끈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건 맥락으로 이해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수능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적인 워딩이 딱 잡혀 있는 경우들은 앞에 있는 만균 같은 건 굳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밑에 구만리장천에 가는 애를 잡아매겠다. 됐죠? 잡아매여라는 말과 노를 꼰다라는 말을 묶어주면 해를 뭐 하겠다? 잡아두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갔지? 그러니까 해를 잡겠다. 그럼 해를 잡겠다라는 건 뭔지 밑에랑 연결시켜 보니까 북당의 학발 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바로 뒷부분에 다 연결되니 더디 늙게 하겠다. 됐나요? 그럼 시간을 더디 가게 하겠다 이 표현이네. 됐죠? 시간을 더디 가게 한다고 그랬으니 요게 바로 뭐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지? 예.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그죠? 이별과 관련돼 있는 서경별 꼭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배울 작품이 뭐가 있었니? 정석가가 있었지. 됐죠? 우리 다 할 겁니다. 이 정석가라는 작품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는 개념을 배울 때 기본적인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정석가. 그러면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주저리 묶이겠죠. 이해갔지?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장과 불가능한 상황이 조금 헷갈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과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은 진짜 가능하지 않은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선생님, 과장법도 조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친구가 걸어오는데 건물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런데 걸어올 때 미세하게라도 울리긴 하겠지. 그 미세한 울림을 크게 만드는 거야. 거짓이긴 하지만. 이해가니?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걸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부풀리거나 됐니? 있는 것을 줄이는 거야. 그게 과장이야?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과장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 됐죠? 있는 걸 부풀리는 거야.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 선생님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이 작아진 거잖아.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든 거지. 그럼 그 작게 만드는 거 자체가 과장인 거야. 됐지? 원래 있던 것을 아주 크게 만들거나 원래 있던 것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 뭔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과장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뭐 정석할 때도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에서 활용되냐면 서경별곡에 이연 있죠. 이연. 됐나요? 이연. 나는 님을 1000년 동안 기다리겠다. 1000년 동안 사랑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살아요? 이거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괜찮아. 납득이 돼. 하지만 아까 말했지? 내가 오래오래 살긴 사는데 이해갔지? 이걸 더 늘려서 1000년을 살더라도 됐나요? 널 사랑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길게 했으니까 얘는 뭐로 보자? 그렇지. 과장으로 보자. 됐나? 그래서 내신에서 학교에서 이 부분을 과장으로도 봐. 불가능한 상황 설정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학교 있고. 됐나요? 아니, 얘는 과장으로만 봐. 이해 갔나요? 불가능한 상황은 보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줄 거야. 과장 또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시조나 이런 고려가에 의해서는 자신의 심정을 뭐 강조시켰다. 이걸 보기해 주고.
이해갔지? 그거를 뭐 니은 처리, 디귿 처리랑 연결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만 그렇게 가지면 돼. 내신에서만 개념화 시켜주시고 수능에서는 어떻게? 그 사고 과정만 쫓아가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그지? 내면 세계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균을 늘여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가지고 구만리장천에 가는 애를 잡아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목적은 이거죠. 북당의 학발 쌍친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 이해갔나?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부모님이 좀 늦게 그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 바람 이걸 담겨낸 거지. 북당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머니를 나타내거나 부모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하나 또 찾을 수 있지. 해를 잡아맸다. 이 해는 시간의 흐름, 걸 구체화시킨 표현. 이렇게 알아둘 수 있겠네. 요 초록색으로 써주는 건 알죠? 사고 과정이 나올 때나 그다음 우리 지금 수업할 때는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을 때. 알겠지?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학은 내신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니까. 됐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입니다. 군봉 모다신데 왜 까마귀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갖다 마는. 저기 군봉 모다신데 왜 까마귀가 들었다. 군봉이 모다신 무슨 뜻인 것 같아? 되는 곳이야. 힌트. 그럼 모다신은 무슨 뜻이겠어? 요거 단어 신경 쓰지 마봐. 얘가 들어오는 건 알지. 그러면 모다신 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군봉이 모여있는 곳에. 이해갔지? 예, 그때 외까마귀가 들어온다. 요런 해석 가능하셔? 안 돼요? 안 되면 되게 해. 오케이? 예. 선생님 제자들은 좀 하긴 하지 않을까? 그지? 예, 그 정도는 충분하지? 자,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갖다 마는. 자, 갖다 좀 맞추면 되겠다. 갖다 마는. 그럼 이 갖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 그럼 비교 대상 찾으면 되지. 그게 어디겠어? 그렇지. 앞에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 그러면 백옥 쌓인 곳, 쌓인 곳. 아, 쌓였다? 모다신, 아, 모인 곳. 이렇게 해석되네. 이해 갔나요? 아, 고전은 요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돼. 알겠지? 요걸 잘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 돼? 자,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아. 아, 그 외까마귀가 뭘로 본 거야? 돌처럼 본 거지. 됐지? 그럼 자, 두 개를 비교한 거야? 비유한 거야? 두 개를 비교한 거야? 비유한 거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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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 자, 요렇게는 뭐 한 거야? 비유. 됐죠? 요렇게는 뭐 한 걸까?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됐지? 다른 말로 해봐. 백옥이야. 됐나요? 얘는 뭐 같아? 돌 하나 같아. 그러니까 두 개가 뭐가 될 수 있어? 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지?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유사 유인이 날아다닌 새야. 매셔난들 어떠하리. 됐죠? 예. 군봉이 뭐하신데 웻가라먹이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지만 두어라 백홍도 비조 날아다니는 새잖아. 날아다니는 새로 따지면 전부 다 같은 유 아니야. 됐죠? 그래서 매셔넌들 어떻게 했느냐? 그래, 요거는 자기 스스로가 효가 부족하다고 인식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겸손한 걸로 봐야 되겠지. 이해 갔지? 예. 외까마귀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효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이해 갔니? 예, 효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그 다음 밑에 한번 잠깐 보면 이런 말 써있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과 유학자로서의 자긍심을 좀 그려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 알겠니?
그 다음에 뭐 배경 지식은 그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겠지. 근데 단어가 너무 쉽죠? 이렇게 자책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거 한번 찾아주면 되겠다. 자, 좋은 시간은 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